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다가 증권업과 한국금융지주 관련 기사가 나와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였고요. 기사 제목은 증권사 하반기도 훈풍, 토픽은 한국금융지주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증권업은 지난 1분기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했고 하반기까지 호실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하반기에도 거래가 계속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국내외 유동성이 탄탄, 고객 예탁금이 71조, CMA 66조 원 수준, 이 두 가지 자금은 언제든지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증권업종의 PER, PBR이 저평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가 있고 또 가파르게 상승한 주가 지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증권사들의 이익 체력이 개선되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PER, PBR 이 저평가되어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카카오뱅크 등의 대형 IPO 종목이 많아서 이 IB 부분이 실적이 매우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특히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계열사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또 비증권 자회사들의 실적도 견조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IB 부분의 이익 체력이 확대되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상장 관련 모멘텀으로 수혜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 한국 금융지주를 최선호주, 즉 탑픽으로 꼽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주식 거래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하반기에도 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동산 쪽은 지금 규제와 세금으로 많이 막혀 있고 또 가상화폐도 최근 많이 폭락하면서 시들해지는 분위기라서 투자금이 더 몰릴 수 있는 곳은 주식, 금,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경제 분위기가 좋으면 주식 쪽으로 아니면 경제 위기나 아니면 유동성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금과 달러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예탁금 71조, CMA 66조라는 걸 봐서는 정말 투자 대기 유동성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증권업종의 이 PBR, PER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저평가이긴 한데 과연 앞으로의 성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증권업의 낮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도 여전히 저평가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 가파르게 상승한 주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영향의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언제든지 이 증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잠재 요인들은 항상 잠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증권사의 이 증권업의 이익 체력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의 주요 상장사들 반도체나 자동차나 아니면 기타 많은 상장사들의 이익 체력이 개선된 것은 맞는데 증권 회사들의 이 진짜 이익 체력도 진짜 개선된 것일까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의 대형 IPO 종목이 많아서 IB 부분은 매우 양호한 실적을 전망했는데요. 솔직히 대형 IPO라고 해서 수익도 그 IPO의 그 규모만큼 발생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대형 IPO는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 전체적인 수익 금액은 일반 IPO와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대형 IPO가 있다고 해서 IB 부분에 실적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 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대부분 계열사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비증권 자회사의 실적이 견조하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국 금융지주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부분 중 하나고, 유일하게 이 금융지주나 증권업 이 상장사들을 통틀어서 투자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 모멘텀이 있다. 이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이 상장 모멘텀과 맞물려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것은 한국 금융지주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뭐 상장 관련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솔직히 지금은 이 상장 관련 모멘텀의 대부분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해 초가 아니고 지금 회사의 이런 상장 관련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상장 관련 모멘텀보다는 앞으로 이 카카오뱅크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 카카오뱅크의 증가하는 이익이 지분법으로 한국 금융지주에 찍히게 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카카오뱅크가 배당을 할 여력이 되면 계속 증가하게 될 배당이 이 한국 금융지주에 지급되면서 한국 금융지주가 주주들에게 배당하게 될 금액도 증가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강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를 최선호주 탑픽으로 꼽았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 증권사, 금융지주 회사들을 통틀어서 이 한국 금융지주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회사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투자해온 회사입니다. 그만큼 뭐 사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배당 시스템의 안정성 모두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한국 금융지주를 저는 최근에 남은 잔량까지 전부 다 매도를 했는데요. 솔직히 한국 금융지주는 투자자로서 제가 여전히 선호하는 회사이고 언제든 다시 투자할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에만 4천억의 지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만약 올해 1조 2천억 이상의 실적을 낸다면 1조 2천억은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이 한국 금융지주의 올해 실적의 최소 예상치입니다. 1조 2천억 이상의 실적을 낸다면 현재 한국 금융지주 주가 대비 지배순이익률이 거의 20%에 달하고요. 보통주 배당률은 2.74%, 우선주 배당률은 3.15% 이상이 예상됩니다. 정말 매력적인 수치죠. 그런데 제가 이 한국 금융지주 남은 잔량 500주를 모두 매도한 이유는 지난 5월 27일 제가 현재 투자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는 LG라는 기업이 재상장 당시에 LG 우선주 주가가 6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때 이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를 놓고 봤을 때 이 LG 우선주가 더 높다고 판단해서 이 LG 우선주를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때 남은 잔량 500주를 모두 매도했었고요. 수익은 대략 한 1330만원, 약 42.7%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 연간 지배순이익률이 17%, 보통주 배당률이 2.8%, 우선주 배당률이 3.9% 정도로 수치로는 한국 금융지주와는 비슷합니다. 우선주 배당이 조금 높은 수준, 연간 예상되는 지배순이익률은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한국 금융지주의 실적은 이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즉 만약에 이 잠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하거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그러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은 이 증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한국 금융지주의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시 상황이 계속 좋다고 하면은 조금씩 더 좋아지긴 할 테지만 카카오뱅크 이외에 큰 성장 동력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하에서도 굳건한 실적을 보여주었기에 만약에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이 실적 악화의 정도는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 LG전자 휴대폰 사업부가 철수하고 가전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차량 전장 사업도 성장이 기대되고, 또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흑자 전환을 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예정이고, 또 LG 마그나 출범 등 다양한 실적 개선 요인과 성장 동력이 많이 있기에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6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LG 우선주의 가격은 예상 배당률이 최소 4% 중반이었고, 만약 LG가 올해 3조 정도의 지배순이익을 기록한다면 지난 1분기가 1조 정도의 지배순이익을 기록했어요. 한다면은 정말 이 6%에서 7% 이상의 배당률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한국 금융지주가 주가가 올랐다고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더 높은 LG라는 기업의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고요. 수익은 그냥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내년에 받게 될 2020년 예상 결산 배당 수익률도 함께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편하게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